안녕하세요. 자, 오늘 2, 3, 4교시 중에 이제 4교시네요. 15차 시입니다. 우리 실습할 걸 대비해서 2, 3, 4교시로 짰는데 이론으로 2, 3, 4교시 하려니까 좀 버거운 감이 있죠? 그래도 선생님하고 하는 회계라서 여러분 즐겁게 하리라고 믿을게요. 다음 15차 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52쪽을 보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좀 전에 2교시 3교시에 있어서 우리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개념을 우리 충분히 생각해 보았어요. 어떤 가치가 증가한 것을 부가가치라고 하는데 그 증가한 가치만큼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부가가치세라고 하고,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가 10%로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자, 예외적인 사항이 굉장히 많아서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 예외적인 사항은 나중에 시험 볼 때 벼락치기 하기로 하고, 우선 일반적인 것 개념과 10%다 이 정도만 알고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자, 학습 목표: 부가가치세의 과세 거래를 설명할 수 있다. 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과세한다 그러죠. 그럼 부가가치세를 세금을 부과하는 거래는 어떤 것이 있나, 이런 게 이제 좀 나와요. 영세율과 면세, 자, 요것도 나올 건데, 영세율, 세율이 우리가 부가가치 10%라 했죠. 영세율은 몇 퍼센트인 것 같아? 영세율 몇 퍼센트? 그쵸, 0%. 또 나와요. 그리고 면세, 면세는 세금을 더 많이 내게 하겠어, 면제해 주겠어? 그쵸, 2, 3교시에 나왔었죠. 세금을 면제해 준 것을 면세. 그래서 우리 여자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면세점,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서 물건값이 더 싸다, 이렇게 이해했었죠. 그래서 영세율과 면세는 어떤 차이가 있나, 어떤 대상이 있나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할 수 있다. 이건 만나서 실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봅시다. 철수하고 영희가 있죠. 빨간 머리핀을 꽂은 영희하고 뒤에서 쳐다보는 아주머니 철수 둘이 있네. 그리고 영희가 영수증을 내밀면서 뭐라 그래요? 자세히 살펴보니 영수증 품목 앞에 어떤 것은 별 표시가 있고 어떤 것은 없는데 무슨 의미일까? 표정 아주 잘 그렸죠. 표정만 봐도 뭐지? 궁금증이 있는 표정이네. 그랬더니 똘똘한 남자애가 대답을 하죠. 그건 면세가 된다는 뜻이야. 면세가 되는 것에는 별 표시가 있는 거지,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어디 슈퍼나 뭐 한두 개 살 때 말고 주르륵 계산서가 길게 나오는 영수증 보면 별 표시 있는 게 있어요. 주로 농산물 같은 건 별 표시가 있는데, 그거는 이 철수가 말한 대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부가가치세가 없는 그런 항목은 별 표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 그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은 어떤 것이 있느냐? 과세거래는, 과세거래, 세금을 부과하는 거래, 상거래죠. 상품을 주고 파는 걸 거래, 상거래라고 하는데, 세금을 부과하는 상거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거래를 말하며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자, 세 가지. 재화, 눈에 보이는 상품, 물건, 재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어떤 노동력이나 권리, 어떤 지식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제공하는 용역, 공급, 그 다음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무역을 할 때 재화, 눈에 보이는 물건을 수입하는 것, 재화의 수입. 용역의 수입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외적인 건 뺄게요. 일단 큰 거 세 개.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요 세 가지를 외우면 되겠어요. 외우지 말고 그냥 알고 넘어갑시다. 물건을 팔 때, 그 다음에 용역 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 다음에 물건을 다른 나라에서 수입할 때, 요 세 가지가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1번 재화의 공급. 재화, 경제적인 교환 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권리. 경제적인 교환 가치, 이거 뭐야? 쉽게 말하면 돈 주고 사갈 것 같은 물건이죠. 돈 주고. 자, 우리가 숨쉬는 공기, 쫄쫄 흐르는 시냇물, 이런 거는 흔하고 우리가 필요하긴 하지만 누가 돈 주고 사가진 않죠. 그럼 경제적인 교환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런 거 재화라고 말할 수 없어. 돈 주고 사가는 것, 경제적인 교환 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권리, 재화. 그럼 재화의 공급, 물건을 파는 거죠. 사고 파는 거. 자, 그렇게 알고 납시다. 재화의 공급. 그 다음에 과세 대상 두 번째 뭐예요? 용역의 공급. 자,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 사람이 하는
건데 그게 돈 주고 사가는 서비스죠.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서비스와 그 밖의 행위들. 그렇게 알고 넘어갈게요. 다음 재화의 수입, 아까 말했죠. 세 가지 중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거래를 하는데 그걸 무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 수입한 거죠. 외국에서 물건이 우리나라에 도착해서 그때 그 물건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죠. 그러면 반대로 재화를 파는 것은 재화의 수출이 되겠죠. 그거는 과세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그러겠어? 나라에서 수출을 장려해, 수입을 장려해. 수출을 장려하죠. 수출이 많고 수입은 적게 해야 우리나라가 잘 사는 거지. 집도 마찬가지야. 어떤 집이 돈을 벌어오지 못하고 자꾸 물건만 사들여. 그럼 그 집은 어렵죠. 나라도 마찬가지야. 응? 물건을 자꾸 사들이기만 해. 팔진 않고. 그러면 그 나라는 어려워지는 거죠. 경기가. 그래서 나라에서 재화를 수입할 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물건을 다른 나라로 팔 때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과세 대상 세 가지, 재화, 용역, 재화의 수입 세 가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드디어 나왔는데 영세율과 면세. 자, 영세율은 읽어봅시다. 우선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은 단일 비례세율, 모든 물건에는 몇 퍼센트? 똑같이 10%를 적용하죠. 그래서 그것을 단일 비례세율이라고 하는데 일정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이유가 있겠죠. 나라에서 어떤 거는 10% 과세를 하는데 어떤 거는 세율을 0으로 해. 그 말은 뭐야? 세금을 안 받겠다는 소리죠. 자, 어떤 것이 그런지 한번 봅시다. 영세율 제도는 왜 있느냐? 소비지국 과세 원칙에 따라 재화 등을 생산하는 국가에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고 소비하는 국가에서는 과세한다. 이건 뭐야? 무역하는데 수출하는 나라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거야. 소비하는 국가, 물건을 사다 쓰는 거죠. 수입하는 국가에서만 과세하는 거야. 만약에 수출하는 나라에서도 10% 주고 수입하는 국가에서도 10% 주고 그러면 어떻게 돼? 그 물건에는 부가가치세가 20%나 들어가잖아. 그러면 이중과세죠. 그래서 파란색 글씨만 보세요. 국가 간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그래서 약속을 한 거죠. 수입하는 나라에서만 세금을 부과해라. 그러니까 수출하는 데서는 세율을 0으로 해라. 그 소리죠. 그리고 아까 말한 거 두 번째 설명해 보면은 자금 부담을 완화해서 수출 산업은 지원 육성하고 수입하는 것은 조금 나라에서 장려하지 않고 수출 산업만 장려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어렵게 보이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알고 넘어갈게요. 영세율에 의해 지금 말한 거야. 방금 말한. 두 번째 점에 보면 점 두 가지가 있죠. 완전 면세 제도라고 함. 세금 자체를 부과하지 않아. 세금 자체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 면세예요. 세금을 부과하고 세금을 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는 세금을 면제해 주는 면세고 얘는 영세율은 세금 자체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 면세 제도라고 한다. 무엇을? 영세율 제도를 뭐라 한다? 완전 면세 제도라고 합니다. 자, 그럼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 자, 이거는 만나서 할게요. 괜히 복잡해 보이니까. 다음. 그럼 적용 대상만 한번 읽고 넘어갑시다. 수출하는 재화 영세율 적용 대상이죠. 용역의 국외 공급. 자, 눈에 보이는 재화가 아니라 용역을 공급하는 거. 외국 항행, 그러니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외국 항행 용역 공급 뭐 이런 것들을 다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입니다. 다음 면세, 방금 앞에서 나왔던 영세율은 뭐야? 세금 자체가 아예 영세율이니까 부과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면세는 읽어봅시다. 부가가치세가 확정된 재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가 확정됐다 뭐야? 세금이 이미 부과된 거야. 세금이 부가가치세가 붙어 있어. 그 재화에는. 확정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 납세 의무를 면제시켜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물건에는 부가가치세가 10%가 붙어 있어. 근데 납세 의무를 면제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면세점에서 콜라를 사 먹으면 그 콜라는 부가가치세는 부과되어 있지만 세금을 안 내는 것뿐이야. 그 콜라 자체에는 세금은 부과돼 있어. 근데 그거를 일반적으로 슈퍼나 백화점에 사 먹으면 세금을 내게 되죠. 왜? 거기에 부과가 돼 있기 때문에. 단지 면세점에서만 면제를 해주는 거죠. 영세율은 아예 처음부터 부과하지 않는 거죠. 이해했죠? 자꾸 반복하는데
그래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의 세액 부담을 경감해주는 효과가 있다. 뭐 기타 등등 얘기가 있어요. 자, 면세의 뜻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면세 대상, 아까 처음에 그림에서 봤을 때 영수증이 쭉 있을 때 별 표시가 있는 그런 적용 대상이 되겠죠. 영수증 긴 거 중에 별 표시가 있는 어떤 것들이 그런 항목에 속하나 봅시다. 기초생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필수적인 재화, 이런 거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요. 아주 기초적인 건 나라에서 아주 기초적인 돈 없어서 쌀이 없어서 밀가루 사 먹는데 거기에도 세금을 부과해, 아주 악독한 나라가 되겠죠. 그래서 기초생활에 필요한 필수적인 재화에는 부가가치세를 면해주죠. 음식, 주거, 교통 중에서도 잠깐 보면 일반 대중교통은 면세를 하고 고급수단은 과세하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중들이 좀 서민들이 쓰는 건 면세 주고, 어떤 느낌을 알겠죠? 자, 기초적인 그런 것들은 면세한다. 또 뭐가 있나? 의료, 자, 아파서 병원 갔는데 거기에 완전 세금 부과해, 너무하죠. 교육, 문화 관련 재화 또는 용역, 도서신문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나라에서 뭔가 장려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것들은 면세를 합니다. 뭐 내용들은 나중에 벼락치기 합시다. 다음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공익성, 생산 요소 이런 거. 나머지는 그냥 흐름만, 예외적인 건 나중에 우리 벼락치기 하기로 합시다. 일반적인 것만 우리 알고 넘어갈게요. 다 한 것 같은데? 세금 계산서 나왔구나. 자, 세금 계산서는 이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선생님이 2, 3교시에 얘기했죠. 1기, 2기 세금을 부과하는 기수가 있잖아. 그러면 세금 계산서를 납부에 발급하고 그거에 근거해서 그 세금을 나라에, 국가에 납부할 거 아니에요? 그때 그 계산하는 양식 우리 봤어. 작년에 실습실에서 수업할 때 빨간색, 검정색 이렇게 봤어요. 그거 보고 입력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거나 그 세금 계산서의 개념을 봅시다. 거래, 징수. 자, 거래가 있을 때 징수한다.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을 징수한다 그러죠.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 자, 매출 사업자는 거래 징수세액을 증명하기 위해서 뭐를 교부한다?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서 나눠주는 것을 교부한다 그러죠. 자, 세금 계산서의 의의. 자, 세금 계산서는 똑같은 말 반복됩니다. 과세 대상의 재화 용역 공급 시 거래 사실과 내용, 그 다음에 세금을 징수했다는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영수증으로 보면 되겠어요. 근데 간이 영수증이나 뭐 무슨 프린터기에서 쭉쭉쭉 나온 그런 얄팍한 그게 아니라 이건 정상적인 아주 정식으로 만들어진 영수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세금 계산서의 개념 했고, 대상 및 종류 넘어갈게요. 기재사항 봅시다. 세금 계산서는 맨 아랫줄에 총 2매가 1조로 이루어지는데, 공급자용, 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사람 공급자용이 있고, 공급받는 자용. 자, 공급자용은 물건을 파는 사람이 공급자죠. 공급받는 자용은 물건을 사가는 사람이 공급받는 자죠. 그랬어요. 공급받는 자용. 그래서 두 개가 똑같은 내용으로 한 조를 이루면서 써서 나눠 갖게 되죠. 자, 거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항목이 있어. 그 회사 이름이 뭔지, 회사 그 사업자 번호는 뭔지, 얼마인지, 작성 연월일 이런 게 있는데, 필요적 기재사항, 꼭 필수적인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고, 써도 좋고 안 써도 좋은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고, 자, 이렇게 생겼죠. 이거 보니까 기억나죠? 그래서 파란색은 필요적 기재사항, 필수적 기재사항이고, 나머지 파란색이 안 써져 있는 거는 임의적 기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빨간색이니까 어떤 용이야? 세금 계산서 가로 열고 뭐라고 써 있어? 공급자 보관용. 물건을 파는 사람이죠. 상품을 파는 사람, 공급자 보관용 적색. 자, 그렇게 돼 있죠. 검정색은 물건을 사가는 사람 되겠죠. 세금 계산서 발행. 그래서 물건을 일반 과세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시점에, 그러니까 물건을 상거래하는 그 물건이 오고 가는 그 시점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가 있어요. 아까 본 거는 우리가 종이로 된 거죠. 전자세금 계산은 이메일로 이렇게 주고받는, 말 그대로 전자적으로 컴퓨터로 처리하는 건데, 그냥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압시다. 그래서 중간에 표 안에 보면은 1번에 ERP, ERP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제 배우고 있죠. 2학년 때 전사적 기업자원관리 설비 ERP를 이용하여서 이제 하는 게 바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이 되겠습니다. 시기, 전송시한 뭐 이런 건 그냥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배운 것 중에 영세율과 면세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한번 써보세요. 영세율은 뭐다, 면세는 뭐다, 개념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장장 3시간 2, 3, 4교시 연속 수업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